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을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소식인가요? 국내 소식인가요? 국내 소식입니다. 네. 전기요금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전기요금 올릴 거다. 이런 소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만발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닥 올리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일단은 좀 잘 못 느끼실 게 이제 우리 집이나 또는 네. 식당에서 쓰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늘부터 오릅니다. 아하. 예, 이게 모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 10% 가까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10.2% 가량 오르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산업용 갑 전기요금이 한 5.2% 가량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용 전기를 쓰는 숫자는 적은데 여기서 이제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전력량이 한 53.2% 사용이 이제 산업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금을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요금 한 5% 인상 효과를 가진다. 관련 보도를 보니까 어렵다 기업들마다 네네. 이런 걱정과 푸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지금 뭐가 잘 안 기업하시는 돌아가는데 분들이. 예.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니까. 예, 다 이것도 저것도 불투명한데 네. 전기요금까지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 어렵다 걱정만 하는 기사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네. 뭔가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활로를 한번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기후 리포트의 매력이죠. 네. 근데 이제 안 쓰시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서 노광준 PD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저는 그 공장 옥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린 게 이제 우리나라 네. 어떤 그 공장의 옥상인데 맥주 공장이에요. 맥주 공장이요? 네, 맥주 공장, 오비 맥주 광주 공장 지붕을 싹 태양광 패널로 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주를 이제 아리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자가 소비형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게 지금 오비 맥주 공장인 거죠. 예, 광주 공장이 오.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수 사례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산업용 단지. 지붕에 최대한 태양광을 다 설치를 했네요. 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태양광 곳에. 하면은 보통 아이고 전기파라 하는 그런 발전 사업 용도의 태양광이 있고 네. 우리 집 전기 태양광으로 할래라는 자가 소비형 공장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기 부담을 줄이고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잘했다. 그렇겠네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 원가가 절감되니까. 예, 팩트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기요금 지금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들 고충도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한 24시간 전기를 돌려야 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네. 창고 같은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벌써 한 4년 사이에 한 3번인가 올랐어요. 산업용이. 일반용도 조금씩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네. 그런 데는 뭐 진짜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이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장관 바꾼다고 한전사장 바꾼다고 해결이 될 문제냐. 또는 정권 바뀐다고 될까?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저렴한 예,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전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22년도 각국의 전기요금을 한 줄로 쭉 세운 겁니다. 가정용 보시면 영국이 제일 비싸요. 그렇네요. 그리고 독일이 비싸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우리 밑에 멕시코. 예, 그 정도 몇 나라 없습니다. 예, 캐나다. 가까운 일본도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요. 그렇네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른쪽이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제일 비싼 게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 정도 순인데 우리나라의 공장 전기요금보다 한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비싸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은 독일이 약 최근 자료에 하면은 1kWh 정도 하면은 한 600원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200-300원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언론의 논리대로 따지면 독일의 벤츠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그렇죠. 영국도 망하고 다 예. 망했어야죠. 우리보다 예, 비싼 아니면 데는. 딴 나라로 다 갔어야 돼. 베트남으로 그렇죠. 다 갔어야 됐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 근데 여기는 이러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팩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유럽 사람들이 성자여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거. 전기요금이 비싼데 예. 재생에너지를 하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야, 우리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전기비라도 저렴하게 해야 돼. 해가지고 꽉꽉 묶어놨잖아요. 산업용 전기는 특히 그랬죠. 예, 그랬고 가정용은 올리더라도 산업용은 안 올리고 묶어놨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에너지 요금 자체가 큰 비용으로 이미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전쟁 난다, 뭐 한다, 오를 것 같다, 그럼 재생에너지 돌려야지. 네. 성자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적으로 50%를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예. 아. 태양광 풍력이 넘쳐나는 지역부터 네. 전기요금을 깎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7일 바이에른 지역 11% 하락, 메클렌부르크 포메른 지역 38%까지 하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중에서 한 20%를 점하는 게 전력망 요금인데 네. 여기는 그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해서 그 거기서 지역 사용하니까. 공장에서 쓰니까 네. 전력망을 깎아주겠다. 그게 말이 되죠. 예. 사용 안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깎아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탈탈 털어도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8% 9%. 그러니까 깎아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인데 이건 다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전 사장 바꾼다고 해결이 되지 전기값 않는다. 해결 안 됩니다. 대통령 바뀐다고 전기값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니까 역시 또 해결이 안 되겠네요. 예,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선거 끝나고 대부분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가정용은 미루려고 하겠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위치에서 봐서는 가정용이나 공장 전기요금이나 조금씩 계속 오르는 거는 불보듯 뻔하다. 네. 이 불편한 진실은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선진국들에서 OECD 국가에서 전기요금을 높이 책정하는 건 재생에너지로 가도록 돕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정책적인 있지만은 이유도 기본적으로 있나요? 여러 가지 전력망부터 사용료가 해가지고 원래 비싼가? 예, 원래부터 이제 비싸게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싸게 이렇게 그동안. 정상이 아니라 싸게 네.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제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옥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전기비가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홍진경 씨가 평창동 사는데 저택에 살죠. 저택. 그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평창동 저택 중에서 예. 제일 전기요금을 안 낸다. 왜? 가정용 태양광 설치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기 집 가지신 분들은 사실 태양광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지원이 끊겨서 그렇지. 아. 정부 지원이 끊겨서 지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네. 관심은 끊겨요. 그러면은 그런 같은 논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은 다 옥상 지붕에 태양광 까셔야겠네. 그렇죠. 지금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다 깔면 되겠네.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기본 요금은 약한데 네. 단가가 사용하면서. 사용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태양광으로 사용량을 확 줄이면은 전기요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근데 산업용은 거꾸로
단가가 세고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세고 단가를 약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을 사용을 해도 기본 요금은 계속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 지금까지 사장님들 얘기는 예. 아이고 태양광 해봐야 뭐 전기요금 얼마나 절약한다고 그거보단 설치비가 더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4년에 몇 번 올랐죠.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달리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공장 지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붕에 한 821kW 태양광을 깔았습니다. 이게 한 평수로는 한 1750평 정도 네. 적지 않은 규모예요. 여기 가니까 2023년 기준에서 전기요금 절감 액수가 연 1억 5천만 원. 이 정도가 되고요. 자가 소비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많아요. 네. 내가 깔아서 내가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 최대한 절반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2, 3년 내에 시설비 뽑고 계속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가용 그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이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게 피크타임 요금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피크타임이요. 그러니까 가장 전기 많은 시간이 아무래도 낮 시간일 거 아니에요. 네. 이때 피크타임 때 태양광의 돈이. 이 정도 공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이 공장의 전기요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태양광을 잡아주면은 피크 시간대 전력 소비량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낮춰준다. 역할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게 계속되면은 네, 네. 그 자가 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어떤 사장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에 발맞춰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가 소비형 태양광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들 이런 거를 제때 해주면 사실 아리백하자 하는 캠페인보다 사실은 이게 100배 더 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태양광을 지금 하고 싶으시겠어요. 자꾸 사례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노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계실 수 있죠. 제 얘기 네. 꼭 들어봐 주세요. 네. 왜냐하면 내년 임금 협상에 반드시 지금 전기요금 인상 얘기 테이블에 오릅니다. 사장님들 분명히 얘기하고 봐라 이래 전기요금 니들이 몰라서 그래 전기요금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월급 깎자라고 했을 때 묵묵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 저기 오늘의 기후 들어보니까 옥상 태양광을 깔면 네. 우리 생산 단가를 정부 줄일 수 지원도 있지 많고 않습니까? 경기도도 지원 많이 해준다는데요. 아하. 하셨어요? 적어도 이 정도 질문 가야 월급 안 깎이실 거예요. 이 협상의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친절한 기후 리포트.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산업단지 또 가정단지에서 내 전기 아끼기 위해서 하는 자가용 태양광을 네. 하더라도 REC라고 공급 인증서를 증명해주는 그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REC는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거 갖고 탄소 배출권으로도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외 수출 기업이라면은 굉장히 우리 이 정도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어라는 증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